사랑합니다, 여러분. 즐겁고 활기찬 수학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220쪽부터 223쪽까지 나갈 거예요. 지난 시간에 대표값에 대해서 배웠어요. 대표값이라는 것은 자료 전체의 특징, 자료가 분포한 중심의 위치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했습니다. 크게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었어요. 각각의 의미를 알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삼포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삼포도라는 것은 자료들이 삼포되어 있는 정도,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값으로 나타낸 것을 삼포도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산과 표준편차. 비슷한 거예요. 분산과 표준편차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게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공부를 하면은 220쪽의 탐구하기 함께 살펴볼게요. 다음은 어느 중학교 농구부에 소속된 진서와 우영이가 최근 10번의 농구 경기에서 얻은 점수를 나타낸 표이다. 물음에 답하여 보자. 10번의 경기 동안 얻은 점수가 이렇게 나타나져 있고 총합도 계산되어 있습니다. 활동 1번. 두 선수가 얻은 점수의 평균을 각각 구하여 보자. 자, 먼저 진서의 평균을 구해볼게요. 평균은 별량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이에요. 별량의 합 쭉 다 더하면 총합이 지금 80으로 주어져 있죠. 숫자 갖다 쓰겠습니다. 80 나누기 별량의 개수 총 10번의 농구 경기였으니까 별량의 개수는 10입니다. 그러면 8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서가 얻은 점수의 평균은 8점입니다. 다음으로 우영이의 평균 점수를 구해볼게요. 우영이의 평균 점수 마찬가지로 우영이가 얻은 점수들의 총합, 별량들의 합 80을 별량의 개수 지금 10번 경기했죠? 10번 10으로 나누면 8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영이와 진서의 평균 점수가 같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8점, 8점으로. 활동 2번 살펴봅시다. 다음은 진서가 얻은 점수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진서의 점수가 막대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영이가 얻은 점수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자. 막대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뭘 확인해 줘야 하냐면 가로축, 세로축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꼭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진서의 점수를 보면은 가로축이 지금 점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세로축은 경기수예요. 그 각 점수에 해당하는 경기의 개수를 세로축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우영이의 점수 표현해 볼게요. 자, 우영이의 점수 5, 6, 7, 8, 9, 10점대가 있는데요. 먼저 5점 받은 경기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해 볼까요? 쭉 보니까 5점 받은 경기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0. 표현 안 하면 됩니다. 6점도 없습니다. 7점 볼게요. 7점. 하나, 둘, 두 개네요. 7점을 받은 경기의 수는 2개이니까 가로축 7, 세로축 2인 부분에 막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 8점도 볼게요. 8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점을 받은 경기의 수가 총 6개이니까 가로축 8, 세로축 6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9를 볼게요. 9. 점수가 9인 경기의 개수 하나, 둘, 두 개니까 가로축 2, 가로축 9, 세로축 2인 막대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영이가 얻은 점수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했습니다. 활동 3번. 두 선수 중 누구의 점수가 평균을 중심으로 더 모여 있는지 말하여 보자. 지금 두 학생의 평균 점수는 8점이었습니다. 평균 점수는 8점이었어요. 그럼 막대 그래프를 보고 누구의 점수가 평균을 중심으로 더 모여 있는지 말할 수 있죠? 네, 그래프를 보면 되잖아. 지금 진서의 점수는 평균과 관계없이 조금 흩어져 있습니다. 점수들이 이렇게, 그쵸? 우영이의 점수 볼까요? 일단 8점을 받은 경기 수가 엄청 많아요. 그 다음 7점, 9점 받은 게 많죠. 따라서 우영이의 점수가 평균 8점을 기준으로 더 모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영이에요, 우영. 참고하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진서와 우영이의 평균 점수 대표값이 8.8점으로 같았어요.
하지만 이 평균, 대표값만으로는 자료의 분포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 필요해요. 그 값이 산포도입니다. 그 값을 알면은 자료가 흩어져 있다. 자료가 평균 중심으로 몰려 있다. 이러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221쪽으로 넘어갑시다. 방금 배운 내용처럼 대표값만으로는 자료의 분포 상태를 충분히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이 필요합니다. 이게 산포도의 필요성이에요. 이 값을 산포도라고 합니다. 이게 필요성입니다. 왜 필요한지. 왜 필요하냐면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대표값만으로는. 그럼 어떻게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파악하겠어요? 별량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개념이 편차입니다.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에요. 별량 빼기 평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별량이 어떤 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물론 절대값은 붙지 않았지만 그러한 의미입니다. 편차라는 것은 그 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별량 빼기 평균입니다.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탐구하기 위해서 한 자료를 토대로 진서와 우영이의 편차 그리고 편차의 총합을 구해볼게요. 앞에 표 볼까요? 편차라는 것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에서의 편차를 구해볼게요. 지금 별량이 5예요. 5에서 평균 뭘 빼야 돼? 평균 8을 빼면 되겠죠? 평균은 8로 둘 다 일치합니다. 5에서 평균 8 빼면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 다음 경기 두 번째에서 진서의 별량은 10입니다. 10에서 평균 8을 빼면은 2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별량에서 평균을 계속 빼줘 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3, 8 빼기 8은 0, 10 빼기 8은 2, 그 다음에 9 빼기 8은 1, 6 빼기 8은 마이너스 2, 8 빼기 8은 0, 10 빼기 8은 2. 이런 식으로 우영이의 편차도 구할 수 있습니다. 쭉 구한 그 값들이 221쪽에 중간에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편차들을 다 더하면 이게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영이의 편차들을 싹 다 더하면 0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를 나타내는 지표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이 있는 거는 이제 편차인데, 그래서 편차들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편차들의 각 별량의 편차들의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구하게 되면은 편차의 총합이 0이기 때문에 이걸 별량의 개수 10으로 나누더라도 항상 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등장한 게 편차의 제곱입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게 되면은 그게 0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일반적으로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므로 편차의 평균도 0이 되어서 편차의 평균으로는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 수 없어요. 왜냐? 편차의 평균은 항상 0이 나오기 때문에 편차의 평균 대신 편차를 제곱한 값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이걸 구하게 되면은 그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편차의 제곱의 평균 있죠? 편차를 제곱한 값의 평균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 그리고 이 분산의 분산값에 루트를 씌운 값을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분산, 표준 편차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위에 나온 진서와 우영이의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봅시다. 분산부터 구해볼게요. 지금 편차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이 편차의 값들을 제곱을 시켜줄게요. 9, 4, 1, 9, 0, 4, 1, 4, 0, 2. 지금 편차들의 제곱을 시켰습니다. 편차를 제곱한 값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자, 다 더해서 뭘로 나누어주면 되냐?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지금 총 10개죠? 이거를 나누기 10을 계산해주면 돼요. 그렇게 나온 값이 3.6입니다. 표준 편차라는 것은 이 분산이라는 값에 루트를 씌운 거예요. 루트 3.6 계산하면 1.89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222쪽으로 넘어갈게요. 비슷한 방법으로 우영이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면 분산값은 0.4, 표준 편차는 0.63이 나옵니다. 진서 거랑 비교해 볼게요. 진서의 분산은 3.6이 나왔고 표준 편차는 루트 3.6 해서 값이 계산기 쓰면 1.89가 나왔습니다. 진서 우영이의 분산을 비교를 해볼게요. 분산. 지금 분산값이 진서가 훨씬 더 높죠. 이 분산이라는 값은 편차 제곱의 총합이었어요.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겁니다. 분산이 높아지려면 편차 제곱의 총합이 높아져야 돼요. 편차 제곱의 총합이 높아지려면 편차가 높아져야 됩니다. 편차라는 것은 그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였어요. 그 거리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따라서 분산이 높다는 것은 편차 제곱의 총합이 높다는 거고 각 별량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량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겁니다. 더 떨어져 있으니까. 분산이 높다는 것은 별량들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다. 분산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별량들이 평균으로부터 가까이 있다, 모여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표준 편차는 분산에 루트를 씌운 값으로 분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까 우리가 편차의 제곱을 해주었기 때문에 표준 편차, 루트를 씌우면서 그 값을 조금 조정하는, 맞추는 과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가 높으면 별량들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는 거고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별량들이 평균 주위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정리되어 있어요. 222페이지 중간에 분산과 표준 편차는 자료들이 평균 주위에 모여 있을수록 작아집니다. 왜냐? 분자의 값이 작아지는 거지. 편차 제곱의 총합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작아지는 것은 편차 제곱이 작아지는 거예요. 편차라는 것은 별량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아무튼 이게 작아지는 거니까 평균 주위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작은 거니까. 그 다음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을수록 커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산과 표준 편차 값을 토대로 학생들의 점수, 뭐 어떤 별량들이 평균에 몰려 있는지 아니면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분산과 표준 편차 다시 공식으로 정리합시다. 분산이라는 것은 편차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것입니다. 표준 편차는 앞에 이 분산 있죠? 이 분산에 루트를 씌운 값이 표준 편차입니다. 함께 해보기 1번 문제를 통해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봅시다. 다음은 어느 나라의 최근 6번의 동계올림픽에서 얻은 메달수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보자. 단, 표준 편차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지금 연도별로 딴 메달의 개수가 적혀져 있습니다. 총 6년치네. 총합은 60으로 주어져 있어요.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기 앞서서 선행적으로 우리가 구해놔야 되는 값은 평균입니다. 먼저 평균 값을 구하고 평균을 토대로 편차를 구하고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분산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산 값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 순서대로 구해야 돼요. 평균도 모르는데 표준 편차를 구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는. 그래서 평균을 먼저 구해봅시다. 평균 메달 수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 6으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10개가 평균입니다. 평균이 10이 나왔으니까 평균 10을 토대로 각 별량에 대한 편차를 구해볼게요. 별량이 6일 때 편차라는 것은 별량 빼기 평균이었습니다. 이 별량의 값에서 평균을 빼주면 돼요. 6 빼기 10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 다음에 5 빼기 10 계산하면 마이너스 5. 12 빼기 10 계산하면 2. 그 다음에 12 빼기 10 계산하면 2. 8 빼기 10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 다음 17 빼기 10 계산하면 7이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편차들을 다 구했어요. 그냥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 0이 나옵니다. 반드시 편차의 제곱을 시켜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각각 제곱을 지금 한 거예요. 값을.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7의 제곱은 49. 합까지 나와 있네, 표에. 그럼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할게요.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을 싹 다 더해서 그 값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면 17이 나옵니다. 분산은 17이 나왔고 표준 편차는 루트 17. 루트 분산이니까 루트 17. 계산기 써서 이거 계산기 쓰는 문제입니다. 계산기 쓰면 대략적으로 4.12가 나옵니다. 문제에서 표준 편차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지워주면 되겠죠. 4.1이 나옵니다. 이렇게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봤어요. 자, 223쪽으로 넘어갈게요. 223쪽에서 2번 문제만 풀어봅시다. 두 도시가 나왔어요. 비교할 수 있는 두 대상이 나와서 2번 문제를 같이 푸는 거예요. 두 도시 A, B의 6일 동안의 미세먼지 최고 농도를 조사하여서 나타낸 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표준 편차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번 두 도시의 미세먼지 최고 농도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시오. 2번 두 도시 중 미세먼지 최고 농도가 평균으로부터 더 멀리 흩어져 있는 도시를 말하시오. 더 멀리 흩어져 있다? 별량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더 크다. 분산이 더 크다. 분산이 더 큰 도시를 구하면 됩니다.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더 큰 도시를 구해주면 돼요. 먼저 도시 A의 평균을 구해야겠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기 앞서서 평균을 구해봅시다. 자,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이 전체를 직접 다 더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 더해서 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계산을 조금 간소하게 해서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일단 우리가 평균을 구해야 할 대상 별량들을 쭉 살펴봅니다. 왠지 느낌이 평균이 90 정도가 될 것 같지 않아요? 평균이 90? 90이 될까 이렇게 추측을 해놓는 거예요. 추측. 이게 뭐 평균이다 그건 아니고요. 추측을 하고 이 각 별량들의 편차를 구해보는 거예요. 91에서 90 빼면은 1, 87에서 90 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 0, 마이너스 2 됐죠? 이 편차들의 평균을 구해줍니다. 1, 1, 마이너스 2 지워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6이에요. 다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나왔고 이걸 별량의 개수 6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원래 우리가 추측한 값은 90이에요. 근데 편차들의 평균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 90에서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됩니다. 89. 그래서 평균은 89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다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대상 별량 값들을 쭉 보는 거예요. 보고 한 값을 추측하는 거예요. 평균을 90이라고 추측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별량들로부터 편차를 계산을 해놓는 거예요.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 0, 마이너스 2. 그리고 이 편차들의 평균을 구할게요. 아까 이 편차들을 싹 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6이 나왔고 그걸 별량의 개수 6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처음에 우리가 추측했던 값에서 이 마이너스 1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90 마이너스 1을 했더니 8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 도시의 평균은 89입니다. 평균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알려줬어요. 첫 번째는 평균의 정의로 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대략적으로 평균을 추측하고 편차들의 평균을 구해서 그 우리가 추측한 평균에 합산해준다. 그렇게 구해서 평균을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A 도시, B 도시에 대해서 구할 수 있겠죠? 이 두 값을 비교를 하고 분산이 높은 도시가
별량들이 평균으로부터 더 멀리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힌트를 줄게요. 나머지는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 해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223쪽까지 나갔고, 오늘 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 시간에 대표값을 배웠는데 대표값만으로는 자료의 분포 상태를 충분히 나타낼 수 없었어요. 자료의 분포 상태가 뭘 의미를 하냐면 별량들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평균에 모여 있는지,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분포 상태라고 합니다. 산포되어 있는 정도. 그래서 이런 걸 나타낼 값이 필요해요. 하나의 값이. 그 값이 산포도입니다. 산포도를 구하기 위해서 편차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편차라는 것은 그 각 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한 값입니다. 별량 빼기 평균. 이거 순서 뒤집어서 계산하면 안 돼요. 평균 빼기 별량 아니고 별량 빼기 평균입니다. 그 자료값 빼기 평균 계산을 했고, 그냥 단순히 편차들의 평균을 계산을 하면 0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차들의 평균으로 산포도를 구하면 안 되고, 편차를 제곱시켜서 항상 양수가 처리가 되도록 계산을 해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분산이었어요. 분산. 편차 제곱을 싹 다 더해주고 그 친구를 별량으로 나눈 게 분산입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을 구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왜냐? 루트 분산이기 때문이지. 이게 표준 편차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거는 산포도라는 개념을 배웠고, 크게 두 가지, 분산, 표준 편차, 그리고 구하는 방법. 그리고 분산이 높다, 표준 편차가 높다, 분산이 작다, 표준 편차가 작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료의 분포 상태를, 산포도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숙제는 오늘 배운 내용들 복습하시고요. 안 푼 문제들 있죠. 223쪽에 1번, 2번 다시 한번 여러분 힘으로 풀어보시고요. 224쪽, 그 다음 227쪽까지 풀어오는 걸 숙제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3학년 친구들 안녕.